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이야기는 성자를 기다리며로군요.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온종일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습니다. 소년의 꿈은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서재에서 가장 귀한 책 한 권을 고르라면 어떤 책을 고르겠느냐? 소년은 망설임 없이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은 성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년은 언제나 성서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성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소년은 그 성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단지 책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자들을 만나 평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성서에 나오는 성자들을 만날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전설에 따르면 죽은 자들도 이따금 이성을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더구나. 소년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늘 바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오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에게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성서를 읽다가도 밥을 먹거나 청소를 하다가도 소년은 목을 길게 빼고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성자는커녕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성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오늘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딸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인내심을 갖고 묵묵히 기다려 보렵구나.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누더기 차림의 거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년이 문을 열어주자 거지가 말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저 아래 시장 쪽으로 가보세요. 거지는 고개를 숙이며 소년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보냈느냐? 소년은 낮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참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쩌면 내가 돌려보낸 그분이 바로 성자였을지도 모를 텐데. 소년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저는 이제 영영 성자를 뵐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녀는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기회는 또 찾아올 거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단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림이 충분히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때가 되면 구태여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게다. 기다림 끝에 자신을 만나는 일을 성숙이라고 한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오래도록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단다. 기다리던 누군가를, 기다리던 무언가를 꼭 만나지 않아도 좋을 나와의 만남으로도 충분해지는 순간, 기다림은 그렇게 완성되지. 기다림이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열매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일이란다.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르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 손택수 시인이 쓰신 외할머니의 숟가락이란 시로군요. 외할머니의 숟가락, 손택수. 외갓집은 찾아오는 이는 누구나 숟가락부터 우선 쥐어주고 본다. 집에 사람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람이 없을 때도 집을 찾아온 이는 누구나 밥부터 먼저 먹이고 봐야 한다는 게 고집센 외할머니의 신조다. 외할머니는 그래서 대문을 잠글 때 아직도 숟가락을 쓰는가? 자물쇠 대신 숟가락을 꽂고 마시러 가는가? 들은 바는 없지만 그 지어 마신 신조대로라면 변변찮은 살림살이에도 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밥 한 그릇의 따순 공깃밥이어야 한다. 그것도 꾹꾹 눌러 퍼담은 고봉밥이어야 한다. 빈털터리가 되어 10년 만에 찾은 외갓집, 상뽀처럼 덮여있는 양철 대문 앞에 서니 시장기부터 먼저 몰려온다 나도.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출출하겠는가. 마실간 주인 대신 집이 쥐어주는 숟가락을 들고 문을 딴다. 옛날 우리의 할머니들은 참 마음이 넉넉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들을 굶기는 법이 없으셨죠.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